번째 안건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도 경력이 많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유치원 교사랑 이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또 그 비교가 됐을 때 저희가 또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던데 제가 딱 이 부분 누구나 손쉽게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이미지가 정말 제가 오늘 안건을 발언하게 된 딱 배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성을 일단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제가 두 가지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첫째, 보육 실습의 질을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보육 실습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40인 이상 다양한 연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으면 하는데 실습 지도생의 인원을 줄이고 보육 실습 지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지도 체계를 구성해서 그 기반에 제안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너무나 이게 뛰어난 데와 되게 낮은 곳에 이게 너무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안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라는 그러니까 공통의 교육과정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의 취지는 우리나라 5에서 5, 6, 7세의 유아들이 같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하고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 건데 이 선생님들의 자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 취지에서 저는 이게 벌써부터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빨리 조금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또 크게 막 언론에서 부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보육교사들의 어떤 자존감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거가 최근에 많이 있었죠. 근래 한 10여 년 사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듯한 얘기를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교사들의 어떤 문제로만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계속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실습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보건복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서부터 뭐 다 그거를 그 실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회복지 뭐 요양보호사 뭐 굉장히 그 실습에 대한 어떤 그 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민간한테 맡겨버리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실습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평상시에도 실습이 오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런 좀 제도적으로 실습 기관에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평가할 때 평가에서 반영해 준다라든가 이런 그 유인이 있어야 실습이 오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지 않겠는가 실습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시에 또 뭐 실습 지도 수당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좀 보완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보육이 그동안 시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런 때로 나가는 시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아주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이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실습 그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정한 실습 기간이라든지 또 실습 지도 접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결정 절차에 대한 것들을 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좀 더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육 실습에 대한 관리 주체를 좀 더 공적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강화 문제는 정말 오래된 사실 주제예요. 뭐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이 보육교사에 대한 그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그 부분을 법안을 준비를 했다가 그때 한번 이거를 내놨다가 거의 그때 그러니까 현장이랑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안을 내놓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를 못 받은 거죠. 지지를 못 받은 상황에서 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문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 한 거는 교육원
지금 폐지돼 있잖아요. 그건 안 하죠. 그거 없애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근무하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임금 체계라든가 다 틀리니까 이제 상실감이 있으신 거죠, 교사님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격이라든가 있어서는 유치원과 아니면 어린이집의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저희는 교사를 배출하는 부서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관리하는 부서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유치원을 이용하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아이들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주겠다. 국가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주겠다라는 게 취지였거든요. 동일한 어떤 그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거였으면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다 보니까 통합을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맞추자라고 이제 계속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출발은 뭐냐면 이 누리과정을 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그 각각의 경력이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이 처음으로 갖게 하는 거가 출발이에요. 이제 교사들 누리과정 하는 것만큼이라도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좀 가열되지는 않겠다. 누리과정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현장이 그게 정리가 되면은 이 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